네, 제가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22대 당선인, 아직 당선인 신분이죠. 주미가 여러분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오늘 제가 인사드리고자 하는 것은 22대 국회에서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의장 후보 경선에 대한 출사표를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미애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민생, 평화, 민주주의 3대 위기를 한꺼번에 겪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압도적 힘을 실어 주셨습니다.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파탄난 민생 경제와 위기에 빠진 한반도 평화를 해결하라는 존엄한 국민의 명령입니다. 이제 국회에서 힘을 가진 우리가 답해야 합니다. 민의를 따르는 개혁 국회를 만들어 민생을 되살리고 평화를 수호하며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합니다. 첫째, 무너진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신속한 민생 입법 추진입니다. 국민의 미래 먹거리와 민생 관련 입법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신용 사면 등 처분적 법률 입법도 지원하겠습니다. 민생 경제 법안을 신속 처리하여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의장 직속의 민생 경제 법안 상시 TF를 가동하겠습니다. 둘째,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린 외교와 평화를 국회가 정상화해야 합니다. 저는 미국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과 국제전략연구소 CSIS에서 북핵 해법을 제시하는 등 평화를 위한 외교 노력을 쉬지 않고 전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집권 여당 당대표로서 4강 외교와 평창 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위해 낸시 펠로시와 시진핑 주석, 러시아 볼로딘 하원 의장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민헨 안보회의에 참석해서 정전체제 종식과 평화체제 구축을 설파하는 외교적 노력도 다 했습니다. 이런 저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국회가 나서서 망가진 외교를 복원해내겠습니다. 세 번째,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압수수색과 무더기 기소로 온 나라를 공포 분위기로 몰아가는 검찰 독재 정부는 언론 통제 등 비판적 목소리마저 입틀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서 끌어내는 만행을 자행하기도 했습니다. 검찰권을 남용해서 야당 대표에 대한 무차별적인 사법 폭력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침묵하거나 방관하지 말라는 것이 이번 총선 민심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이자 최후의 보루인 국회가 앞장서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개혁 의장이 꼭 필요합니다. 넷째,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은 미래를 위한 대전환 준비를 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대전환 준비는 미래 먹거리와 직결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이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습니다. 수권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실효적인 정책으로 법안을 준비하고 국회는 신속하게 이를 관철해내야 합니다. 저 주미애는 미래를 위한 대전환 입법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신뢰의 정치와 책임 정치로 정치를 복원해내겠습니다. 저 주미애는 어려운 시기마다 정치적 결단을 통해 책임 정치를 실천했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무고한 민간인 수만 명이 희생된 역사적 인권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념 갈등에 사로잡혀 해결하지 못했던 국가폭력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15대 초선 의원 시절 전국을 돌며 제주 4.3 사건 진실의 결정적 증거인 수형인 명부를 찾아냈습니다. 이어서 제주 4.3 특별법을 발의했고 여야 합의를 주도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법무부 장관 시절 직권재심을 통해 희생자들에 대한 법적 명예회복과 국가의 배보상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서 20여 년에 걸친 제주 4.3 사건 해결의 대장정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주 4.3 인권사에 제가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이야말로 제 정치 활동 중에 가장 보람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는 당시 청와대는 야당 출신 총리를 임명해서 시간 끌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거국 내각과 국회 추천 총리 및 개헌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광장의 촛불 민심은 대통령 퇴진과 탄핵을 줄기차게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저 추미애는 의원총회에서 의원님들을 설득하고 탄핵으로 당론을 모았고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임을 묻는 이른바 행상 책임 논리로 탄핵에 성공했습니다. 그때 정치적 결단과 저를 믿고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이 아니 계셨다면 계엄령 등 국민이 위협받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른바 추윤 갈등 프레임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 쿠데타 세력이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보수 언론과 보수 진영이 윤석열 영웅 만들기에 몰두하고 있을 때 법무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총장의 본인과 가족의 관련된 비리 의혹을 끝까지 밝혀 싸우고 징계를 했던 것입니다. 1심에서 검찰총장 징계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있었고 이에 추미애가 옳았다고들 합니다. 윤석열 정부 2년이 지난 지금 그 당시 문제가 됐던 채널A 검언 유착 의혹, 김건희 주가 조작, 고발 사주 의혹 등 검찰 쿠데타의 진상들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의 실체를 본 국민들께서도 제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리라 믿습니다. 저 추미애는 어려운 시기마다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부당한 공격을 받더라도 국민의 인권과 사회적, 정치적 진실을 향해 싸워왔습니다. 그러한 정치적 결단으로 책임 정치를 구현해 왔습니다. 제22대 정치권과 국회의 상황도 2016년의 상황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을 위해 정치를 복원하고 민생을 위해 정치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민심 중심의 국회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제22대 국회의장의 출마를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약속드립니다. 하나,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개혁 입법과 민생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신속한 원 구성을 완료하겠습니다. 하나, 대통령의 본인, 가족, 측근이 관련된 이해 충돌 사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을 강구하겠습니다. 하나, 국회 예산 편성 권한을 신설해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겠습니다. 하나, 국민 발안제를 도입해 국민의 입법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하나, 기후 정의를 통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지키겠습니다. 하나, 의장의 독주와 전횡을 막기 위하여 의장에 대한 불시민 권한을 당과 당원에 위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 추미애는 초심 그대로의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장이 되면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혁신하고 개혁하는 국회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제22대 총선에서 보내주신 국민의 민심을 받들어 다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가서 제가
주시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장 출마를 하시면서 공약을 내걸었는데 네. 특히 예산 헌법권 심사 같은 경우에는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는데 네. 개헌을 하겠다는 말씀이신지 궁금하고요. 네. 또 이제 의장 불신임 권한을 이제 주겠다라고 했는데 특히 여기 당원에게 또 설계를 하신 건지 불신임 권한이 왜 필요하다고 보신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당연히 국회 예산 편성 권한은 이제 헌법 사안이니까 개헌이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지금 그 개헌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계시지만 제가 국민 발안제를 도입하겠다라는 것도 역시 개헌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헌법 개정에 대한 의견 또는 입법에 대한 의견을 제대로 묻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개헌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공감대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개헌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우선 선거제 개편 같은 어떤 기본을 먼저 만들고 구축하고 난 뒤에 어떤 정치 개혁이나 또 이 권력 중심 권력에 대한 이 중앙 권력에 대한 그런 개헌 논의도 순서상 진행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항상 선거에 임박해서 지난번처럼 특히 국회의원 총선거에 임박해서 이 선거구 논의가 벌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기초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론부터 먼저 꺼내는 그런 식이 되다 보니 조금 그 개헌 논의가 겉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기회가 주어진다면 미리부터 제대로 우리 민주주의를 완성할 수 있는 선거제 개편 논의부터 시작하고 또 그런 가운데 이 권력 구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발전된 진전된 민주주의를 위해서 더 힘이 될 수 있는가 그런 사회적 고민을 함께 전개해보는 그런 좀 순서상의 제대로 된 순서를 한번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밟고 싶고요. 그런 가운데 좀 손쉬운 개헌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권위주의 대통령 시절을 오래 겪다 보니까 사고에 있어서 굉장히 순치되어 있는데요. 지금의 국회 권한은 미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기왕의 대통령 중심제라면 미국 정도의 의회 권한이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의회 권한이 주어져야 하는 것인데 특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산 편성권이 아주 미약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국민의 공감대를 좀 확보할 수 있지 않나 싶고요. 또 제가 여기서 검찰개혁, 언론개혁 말씀드렸는데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는 국민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이 돼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의 검찰 독재 정권이 바로 그런 수사 기소권은 분리돼야 되는 것이 맞구나 하는 국민 공감대를 확산하는데 기여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 조문에는 여전히 영장 청구권이 독점되어 있는 것이고요. 또 그것으로 지난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치 수사권 전체가 검찰에 당연히 있는 것이 헌법 논거인 것처럼 헌법적 논거가 있는 것처럼 헌법재판을 전개하기도 한 바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얼마든지 이 수사 기소 범위를 정할 수 있다, 한정할 수 있다. 이렇게 지속된 의견을 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우리가 국가를 운영해보고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 하는 것은 헌법도 쉽게 좀 고칠 수 있도록 원포인트 개헌을 상시적으로 논의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걸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선거제 개편이나 또는 권력 구조에 대한 개편 같이 어떤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조금 더 힘든 것은 후순위로 빼서 또 계속 사회적 논의를 전개해 나가는 그런 순서가 어떨까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였죠? 두 번째가 의장님 신임 권한을 왜 당? 당과 네네 네 지금 현재 현행의 국회법상 의장은 당적을 가질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영국 같은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의회가 정부를 다수당을 가진 의회의 다수당이 정부도 구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원주의 원리하에서 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명문 조항이 있는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대통령제 국가의 하나의 유래가 미국인데 미국은 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라는 건 없습니다. 당연히 다수당에서 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불균형적이지가 않고 국회와 대통령 사이에 정부와 대통령 사이에 견제와 균형이 확고하게 자리 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이 거부권도 전적으로 남용을 하고 있어서 아무런 제동 장치가 없고 또 의장이 어떤 여론상의 눈치나 뭐 이런 걸 보면서 독주를 또는 전횡을 하고 있어도 이 배출한 정당으로서는 그 아무런 제동 장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의 그 견제와 균형이 미약한 헌법상의 시스템 아래에서 그나마 다수당에서 의장을 배출하는 이유는 그런 그 견제와 그 균형의 원리 하에서 다수당에서 의장을 배출하는 게 맞다 이런 정치적 합의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는 것인데요. 그런 정치적 합의를 배신하고 의장이 독주를 하는 경우에 막을 아무런 장치가 없어서 지금과 같은 21대 국회와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국회법보다는 지금 제가 이제 공약으로서 제가 정치적 수용을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당과 당에다 일임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이해충돌 관련 사안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제한도 강구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네. 조정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부권 행사 의석수를 200석에서 180석으로 낮추는 것도 혹시 고려되실까요? 조정식 의원님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의 의견이 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데 저는 우선 우리가 내재적 제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론상. 그래서 다수의 헌법학자들께서도 이 대통령이 신상의 사유로 또는 이해충돌 사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남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그 의견도 많고요. 또 내재적 제약도 있는 것이고요. 모든 권한에는 본질적인 제약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회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그 원리 하에서 있는 것인데 그걸 번번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더군다나 그 내용이 신상과 그 이해충돌 사안인 경우에는 당연히 내재적 제약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강구한다 하는 것은 그 거부권 남용을 자제를 촉구한다 하는 것도 내포되어 있는 것이고요. 또 필요하다면 또 그런 그 헌법 개정 논의까지도 필요하다면 또 그런 것도 개헌 논의에 또 쉽게 포함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우리가 국가 운영을 해본 지가 민주주의 국가를 운영해본 지가 해방 이후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가 헌법의 권력구조 개편 논의는 굉장히 어떤 사회의 갈등, 정치 논쟁으로 쉽지 않은 일을 많이 겪었지만 그러나 국가 운영상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또 내재적 한계를 일탈하는 그런 것은 쉽게 헌법을 좀 고치자 하는 의견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속한 원구성을 공약으로 거셨는데 네, 네. 전반기 하다니까 거의 50일 정도 걸렸거든요. 네, 네. 아예 데드라인을 정하시겠다는 의미신지 어떤 계획이신지. 국회의장으로서는 여러 권한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국회의장이 국회 운영에 대해서 계획서를 내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 조항을 잘 활용을 해서
22대 국회에서는 원구성을 지체하지 말고 신속하게 원구성하도록 하는 내용도 당연히 의장으로서는 계획을 밝히고 촉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인터뷰에서 여당이나 언론에서 좀 제기가 되는 입법 독주 이런 비판을 좀 프레임 시여기로 반박을 좀 하시지 않았습니까? 혹시 이 관련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입법 독주라는 그 비판을 프레임 시여기로 반박을 하셨는데요. 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보통 독주, 그러니까 의회는 의회주의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협의의 정신에 따라서, 그죠? 협상할 시간도 주고, 또 협상할 기회도 제공했는데,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 그것도 국정 운영을 책임진, 정부 여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남용하고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국민 다수가 지지해준 정당으로서는 당연히 행정부도 견제하면서 또 대안을 내고 국민을 위한 입법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고 해서 발목이 잡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 것은 또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하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다 하는 것이지 그걸 독주한다고 하진 않죠.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공부 독주를 한다 그렇게 하진 않죠. 네. 그건 앞서서 의장 당선되시면 대선 출마하지 않겠다, 이태영 대표의 동행자가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그 의견은 지금 교환선 그 말씀을 드린 취지는 검찰 독재 정권 아래에서 우리는 국민을 위해서 지키는데 한 몸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누구도 그런 시대적 소명에 일탈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지금의 최대의 개혁은 바로 검찰 독재의 극복이고 정권 교체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부터 여부는 아직 열려있는 아니요. 그렇게 해서 부타가 된 거죠. 네. 질문도 될까요? 네. 네, 그 검찰 개혁이나 언론 개혁 같은 경우는 이제 의장이 주도할 문제가 아니고 이제 각 당이 상임위에 법안을 내고 협의하는 문제다라는 비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약속이 저도 그 약속을 이행하는 법무부 장관이었고요. 또 제가 물러날 때 의회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수사 기소 분리를 입법으로 완성하겠다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사 기소 분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법안을 올렸더니 거꾸로 그것이 막바지에 의장의 독단으로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을 대단히들 아쉬워하고요. 이것은 그 당시를 기억하는 모든 분들이 굉장히 아쉬워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죠. 네. 어제 후보들은 어제 일찌감치 등록하신 분들도 계신데 네. 둘째 날 오후까지 조금 미뤘다가 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별다른 이유라기보다는 네. 등록은 이틀간 네. 별다른 이유는 없고요. 또 너무 또 가열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또 선배로서 사실 제가 다선 중에는 또 연장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 선배로서 너무 또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그래서 네, 지켜보고 있다가 지금 말씀을 드리러 왔습니다. 네. 또 앞서 많은 좋은 말씀들은 또 제가 많이 참고를 하고요. 네. 또 어차피 우리는 함께 해나가야 될 동지이기도 하고요. 국민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는 거고요. 네. 어차피 이건 당내의 문제이니까요. 네. 당원들 좀 강한 지지를 좀 받고 계시잖아요. 네. 강한 지지를 네.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제 보니까 미래로 합의와 네. 말까지 말씀하셔서 혹시 후보님으로의 단일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아마 그 민심과 당심은 굉장히 높은 지지를 해주고 계시고 또 그 높은 지지를 또 그 당내 선거니까요. 너무
어떤 긴장된 그런 뾰족한 날선말보다는 미래로 합의하라는 애교 있는 말씀을 또 지지자분들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이 국민들께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지던 모습이 좀 이번 22대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밀어주신 그 민의를 잘 해석을 하고 또 당심도 그 민심을 받드는 어떻게 보면 같은 기조에 있는 것이죠. 또 그것이 당내에도 잘 수용이 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미애 당선인님께서 국회의장 되신다면은 네. 추미애한테 시즌 2가 돼가지고 오히려 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대접을 키운 게 추미애 전 장관이 아니었냐. 그리고 당내에서 지금 우려하는 모습이 있다는 그런 말도 들리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제가 듣기로는 다른 당에서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 같고요. 사실은 아까 당시 민심에서 압도적 지지 말씀을 하셨는데 중도적인 분들과 또 민심은 저를 높게 지지하신다고 해서 그런 갈등 우려는 상대당이 만들어낸 프레임 아닌가 싶습니다. 여론 수치로 이미 설명이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그 당신 민심이 지지자로서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어떤 걸 기대하고 있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개혁해달라라는 것이고요. 또 개혁을 못함으로 인한 고통을 국민이 당하고 있다. 절박한 마음으로 다시 지지를 보내주신 거고요. 신뢰의 정치, 책임 정치로 정치를 복원하고 민생을 되찾고 또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그런 걸 해달라. 그래서 저도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걸 해내겠습니다. 네, 제대로 해낼 수 있는 후보입니다. 이 말씀을 진정성 있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네, 하고 왔습니다. 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